기후변화로 인해 30년 뒤 미국에서 125도가 넘는 극한 무더위가 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16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해 주 절반이 잠길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350의 인플레이션 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3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카운티의 모든 학교가 오늘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 검사 등이 폐지되는 등 방역 수칙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인기 음료 카프리선의 일부 제품이 세척액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유명 제과 브랜드 킹스 하와이안 제품은 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미국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한여름 체감온도가 화씨 125도가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체감온도 123도 이상은 극도의 위험 수준인데 이대로라면 1억 명 이상이 열사병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기후변화 악화로 160년 만에 대홍수가 발생해 주 절반이 잠길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53년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서 5대5에 이르는 지역에 열지수가 125도를 넘어가는 극열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30년 뒤 미국 면적의 4분의 1이 극한 무더위에 놓여 1억 800만 명이 열사병 위험에 노출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열지수는 국립기상국이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한 체감 온도입니다. 기상국은 이를 4단계로 분류하는데 열지수 123도 이상은 가장 높은 단계인 극도의 위험에 속해 이 단계에 노출되면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체감 온도뿐만 아니라 더위가 지속되는 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현재 1년에 7일 지속되는 120도가량의 더위가 30년 뒤에는 34일 동안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는 40년 뒤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역사적 주기를 기준으로 볼 때 1862년 이후 한 차례 대홍수가 발생해야 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에는 한 달 동안 30인치의 비가 내렸고 산악지대에는 최대 100인치의 비와 눈이 쏟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160년 만에 거대 홍수가 발생한다면 캘리포니아주 태반이 잠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 지역 중심으로 세크라멘토와 프레즈노 등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기상국은 당분간 주 일대에 98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자택을 압수수색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협박성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실제로 법무부와 FBI에 대한 위협을 쏟아내며 압수수색이 테러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수사당국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든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참모들이 법무부에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고 이 나라에서 갈등의 온도를 내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과 수사당국의 갈등이 완화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일종의 협박성 경고를 보낸 겁니다. 실제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법무부와 FBI에 대한 위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엔 무장괴한이 FBI 신시내티 지부 건물에 침입하려다 사살됐고 그 전날엔 한 남성이 워싱턴 DC 의회로 돌진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s to the issue of threats, I will say that I'm always concerned about violence and threats of violence against law enforcement.
정보당국은 FBI 본부를 겨냥한 폭탄 테러와 무장봉기 위협까지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테러 위협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FBI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트럼프가 퇴임 때 들고 나간 1급 비밀 등 11건의 기밀 문서를 확보했고 방첩법 위반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 전에 비밀을 해제해 더 이상 기밀 문서가 아니라며 오히려 FBI가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하원 정보위와 감독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된 보고를 요청하는 등 여야 간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지아주 주민들에게 인플레이션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저소득층 지원을 받는 가구에 각각 $350의 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돼 있는 주민으로 지원은 1회로 한정됩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번 지원으로 식료품과 휘발유, 의료 비용 등 생활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수혜 가능 여부는 조지아 게이트웨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모든 학교가 오늘 일제히 개학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방역 수칙도 대폭 완화되는데 코로나 걱정보다는 직접 친구들과 선생님을 볼 수 있다는 반가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나긴 방학이 끝나고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과 선생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학생들의 얼굴엔 생기가 넘쳐납니다. I get to see my friends again. I get to see a teacher. I get to sit in a desk and not in front of a screen. 자녀를 등교시키는 부모들도 설레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I feel excited for them because they're going back to school. Sad because I'm going to miss them at home. So it's a whirlwind. LA 통합교육부는 이번 학기부터 방역 수칙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매일 아침 교문 앞에 줄을 서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던 데일리 패스 시스템을 중단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PCR 검사 역시 없앴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선택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완만한 수준을 이어가면서 LA 보건당국도 방역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 데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방역 수칙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Las condiciones de salud en este momento son muy mejoradas. Claro, vamos a mantener un diálogo muy importante con las entidades de salud para evitar lo peor, que sería cerrar nuestros planteles escolares.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안전한 백신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 전역에서 LA 통합교육부가 가장 심각한 교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미 전역에서 가장 극심한 교사 구인난 사태와 교사 퇴직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현재 200명의 교사 자리가 공석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Number one, there are economic conditions that have made it difficult for teachers to be recruited into the classroom, insufficient pay, critical hardship. The pandemic did not help.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LA 통합교육부 교사들에게 근속 보너스 $5,000와 매년 20시간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교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전국적으로 아동 인신매매 소탕 작전을 벌인 결과 200여 명이 구출됐습니다. FBI는 지난 2주 동안 각 주와 로컬 당국과 함께 인신매매 소탕 작전인 오퍼레이션 크로스 컨트리를 실시해 실종 아동 121명을 포함한 200여 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출된 어린이들의 평균 연령은 15세로 확인됐으며 가장 어린 피해자는 11살로 알려졌습니다.
호세 페레즈 FBI 폭력범죄수사국장은 지역 파트너와 태스크포스와 함께 성매매가 만연한 지역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구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탕 작전으로 85명의 인신매매범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하는 경축식이 LA 한인사회에서 열렸습니다. LA 한인회와 광복회, 미국 서남부 지회 등 한인단체들은 오늘 LA 한국교육원에서 8.15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하고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2세들, 3세들한테 우리 이제 한인 역사를 좀 가르쳐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Korean history, 또 Korean American history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독립운동과 관련한 창작 무용과 뮤지컬 그리고 일제 강점기 자료를 담은 사진 전시회 행사 등이 함께 열렸습니다. 우리의 광복절을 태평양 전쟁 종전 기념일로 지정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날로 삼는 일본은 이번에도 현직 강요들 몇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사비를 들여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첫 종전 기념일을 맞는 기시다 내각에서도 현직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3일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이 먼저 참배에 나선 데 이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과 아키바 부웅상이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ウクライナでのこともございますので、これ以上戦争で亡くなる方が出ないようにと。 현직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2020년 이후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자신의 사비를 들여 공물을 바쳤습니다. 올해도 일본 극우 세력들은 우길기를 들고 나와 야스쿠니 신사에서 군국주의 시절을 찬양하며 당당히 행진했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 방역 조치가 풀린 탓에 종전 기념일을 맞은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반인 추모객들도 대거 몰렸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침략 전쟁으로 많은 희생자를 만든 일본의 과거를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히 희망했지만 일본 정부 강요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최종 판단이 예고돼 있어 한일 관계가 또 한 번 경랑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유명 과즙 브랜드인 카프리선과 제빵 브랜드 킹스 하와이안의 일부 제품이 리콜됐습니다. 미국의 식품 제조업체인 크래프트 하인즈는 식품 가공 장비에 사용되는 희석된 세척액이 생산 라인으로 들어가면서 일부 카프리선 제품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6월 25일까지인 카프리선 와일드 체리맛 5,760개입니다. 또 하와이안 번으로 유명한 킹스 하와이안은 자사의 프레즐 슬라이더 번과 햄버거 번 등의 제품에서 크로노박터 사카자키와 보툴리누스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로노박터 사카자키는 대장균군에 속하는 장내 세균의 일종으로 성인에게는 영향력이 없지만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감염될 경우 뇌수막과 장염, 폐혈증 등을 유발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가 최근 사들인 호화 저택에 도둑이 들어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 경찰은 최근 캐리가 소유한 호화 저택에 조직적인 절도단으로 추정되는 무리가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해당 지역은 유명인 저택만 노리는 연쇄 절도 사건이 15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같은 절도 피해를 막기 위해
SNS를 통해 여행 일정을 공개해 집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명품 등을 자랑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LA 카운티가 다음 달 수도관 긴급 수리로 인해 15일 동안 야외 물주기를 금지합니다.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은 올해 초 콜로라도에서 남가주로 물을 공급하는 36마일 수도관에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면서 다음 달 6일부터 20일까지 긴급 수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베버리힐즈와 벌뱅크, 글렌데일, 롱비치 등 LA 카운티 일부 지역의 야외 물주기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메트로폴리탄 수자원국은 야외 물주기 금지 기간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과 정보 등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올해 1분기 미국의 17개 우호국 국민을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 국민의 경우 70%로 나타나 취임 첫 해인 2020년 67%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임기 마지막 해 17%를 기록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에 비해 53%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미국을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보느냐는 질문엔 지난해보다 무려 25%포인트 증가한 83%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는 18%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해 양측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노력을 한다면 인프라 구축, 대북 투자까지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윤 대통령은 식량 공급에 이어 발전 항만 등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과 경제 개발 등 3가지 분야에서 북한을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식량 공급에 대해 북한의 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방식이라며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경제 지원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처럼 선 비핵화, 후 경제 보상이 아니라 비핵화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며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입니다. 또 정치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도 함께 추진되는 포괄적 방안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남측의 강경 기조인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면 북한이 거기에 호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파트너로 미국만 상대하려는 점이나 이미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겐 자원과 식량 교환이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 추진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라며 한일 관계의 회복 의지를 밝혔는데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첫 광복절 경축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란 단어를 3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취임식에서도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자유의 추구 과정으로 규정했습니다.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도 독립운동의 연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1948년을 건국절로 하자한 일부 우파 세력의 시각에서 벗어나 상해 임시정부의 적통을 인정하면서도 독립운동을 자유민주주의의 틀 안에서만 좁게 해석했다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에 대해선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이웃으로 규정하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해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한반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고 환영했지만 민주당은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회피했다며 국민 동의를 얻기 힘들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신서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겨냥한 이준석 대표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여당 내부의 난타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여론전을 예고한 이준석 대표. 자신을 향한 윤핵관들의 공격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걸 듣고나서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취임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성적표는 25점이라면서 그나마 60대도 돌아섰는데 70대에서 40점을 맞아 버티는 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윤핵관들의 은퇴까지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인은 아니지만 누가 창당할 것 같다며 윤핵관 측에서 정계 개편에 나설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년 전 상황으로 착각하고 막말을 쏟아내며 때를 쓰는 이 대표의 모습이 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내부의 분열이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준석 폭탄이 떨어졌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내일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을 앞두고 있어 여권의 혼란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봉쇄 조치가 내려진 중국 상하이 아이키아 매장에서 쇼핑객들이 탈출을 시도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쇼핑객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지난 13일 상하이 쉬우이구의 이케아 매장에 쇼핑객 1명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자 상하이 보건당국은 매장에 임시 통제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쇼핑객들은 격리를 피하려고 탈출을 시도했고 매장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날 빠져나오지 못한 방문객들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매장 안에 갇혀 있다가 호텔로 이동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해당 매장은 14일부터 이틀간 문을 닫았습니다. 부패 혐의 등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추가로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치 고문은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만든 자선재단의 기부금을 주택 건설에 사용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부지를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임대했다며 4건의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6년형을 추가로 선고해 전체 형량이 17년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는 선동,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부패 등 10여 개 혐의로 수치 고문을 잇따라 기소했는데요. 내년 총선을 추진 중인 군부가 쿠데타를 정당화하고 수치 고문의 정치적 제기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중국판 탑건이라고 할 만한 공군 홍보성 영화가 연말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류 샤오스 감독이 연출한 하늘의 왕인데요.
제-20 스텔스기를 비롯해 주력 전투기인 제-16, 제-10C 등 최첨단 전투기가 등장하고요. 서방의 견제 속에 중국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스텔스기를 개발하는 과정과 시험 비행 조종사의 애환을 담았다는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국가에 헌신하자는 사상을 담은 이른바 애국주의 영화가 잇따라 개봉해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할리우드 영화 탑건 매버릭은 중국 본토에서 개봉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새 차들이 요즘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들이 많이 나왔고 아니면 완전한 일렉트릭 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지금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맨날 레몬법대에서 얘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분들, 내 차도 심하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발견을 할까 하는 궁금한 분들은 먼저는 National Highway Safety Control에 들어가면은 모든 차들의 기록이 다 돼 있고 거기에 대대로 이는 차는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아니구나, 내 차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사람들은 꼭 문제를 발생할 때 곧바로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차를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내 차는 문제가 있다 라고 발견해가지고 레몬법으로 나는 해결을 하려고 한다 할 때는 꼭 알아야 되는 거, 레몬법은 차 때문에 손해를 받은 거를 다시 보상을 해줍니다. 하지만 거기서 안 들어가는 거는 나는 너무 고통이 많았어요. 나는 직장도 못 갔어요. 차가 없었고, 그리고 나는 직장에서 돈을 못 받았어요. 아니면 나는 너무 손해가 많았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졌어요. 병원에도 입원까지 했어요. 그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레몬법은 오직 내가 이제 손해 봤다는 거는 뭐 렌터카, 토잉, 아니면 내 차값 그런 거를 하고 만약에 캐시 어퍼 나하고 그냥 재판하지 말고 아니면 재판 중간에 멈추고 합의를 해주겠다 할 때는 오케이 맞습니다. 선생님은 안 좋은 차를 사주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는 거 저는 거 안 따지고 힘든 거 그냥 이는 거도 있고 저는 거 있다라는 거 안 따지고 그냥 5,000불, 10,000불, 20,000불을 주겠습니다. 할 때 거기서 이제는 이는 손해 저는 손해를 포함은 할 수도 있어도 법으로는 내가 직장을 못 갔습니다.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는 뚜렷하게는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레몬법에서 캐시로 합의를 할 때는 이는 이유로 저는 이유를 뚜렷하게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는 손해를 봤다 하는 거에 다 포함이 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레몬법은 내가 차 때문에 손해 본 것만 계산을 하는 게 바로 레몬법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한 손해보험사가 1년여 전에 서울 강남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서울 강남에 폭우가 쏟아져 차량 수천 대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대해상 기후교통연구소가 이미 1년여 전 관련 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6월 말 장마철 교통사고 특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차량 침수가 발생하는 강우량, 서울 침수 위험 지역, 침수 위험 시간 등을 분석했는데요. 이번 강남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와 분석 결과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연구소 보고서에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를 조사해 사고의 82%가 시간당 강우량이 35mm 이상일 때 발생했다고 분석했는데요. 또 저지대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침수 사고의 46%가 발생했다면서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퇴근 직후와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출근 직전에 침수 사고가 집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르웨이 한 선착장에 출몰해서 수많은 구경꾼을 끌어모으면서 인기를 누렸던 멸종위기종의 바다코끼리가 안락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한 항만 근처에 정박한 보트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이 동물. 무게 600kg의 암컷 바다코끼리 프레야인데 멸종 위기종의 이 북극 동물이 안전상의 이유로 안락사됐습니다. 프레야가 지난달 오슬로의 한 선착장에 출몰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매일같이 구경꾼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자 당국은 구경꾼은 프레야와 반드시 거리를 두고 근처에서 카약이나 수영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휴식을 방해받은 바다코끼리가 빈배에 올라타 훼손하거나 새를 공격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당국은 동물 복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그보다 우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트위터에선 프레야에 대한 애도 글과 함께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빙기로 곱게 간 얼음을 용기에 담아내는 걸 보니 빙수를 만드나 본데요. 자, 그런데 완성된 빙수를 입에 넣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올려둡니다. 기상천외한 이 장면은 일본 사이타마 현의 한 목욕탕에서 포착됐는데요. 지난 6월부터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자 이런 서비스를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잘 갈아둔 얼음에 샴푸를 부어둔 손님 머리에 부으면 끝! 기온이 35도 이상인 무더위에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남녀 목욕탕 모두 이용 가능하고 추가 요금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 인기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참고해서 무더운 날에는 집에서 직접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물을 머금은 젖은 잔디와 바짝 마른 잔디 중 어느 쪽이 물을 빨리 흡수할까요? 호기심 해결을 위해 영국의 한 기상학자가 직접 실험에 나섰습니다. 젖은 잔디와 일반적인 잔디, 완전히 말라버린 잔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땅 위에 물 한 컵을 거꾸로 놓아뒀는데요. 촉촉히 젖은 잔디가 9초 만에 물을 흡수. 마른 잔디는 물 한 컵을 빨아들이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가뭄에 흙이 바짝 마르면 물은 흡수가 안 돼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 실험.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이상기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